이제 한국 주식시장이 오늘도 굉장히 많이 올랐단 말이죠. 불기둥, 불장, 네, 와. 4,300 뭐 이렇게 넘고. 코스피 4,300. 그러니까 아까 이종호 감독 얘기했지만 네. 지금 주식시장에도 삼성이 가장 큰 화두예요. 삼전. 삼성전자가 오늘 7% 막 오르고 지금 장이 끝난 다음에 거의 8%까지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삼전 오른 거로 지금 수원 삼성 투자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은데 이제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네네. 이렇게 주식시장이 막 오르고 이러면 모두 다 좋아할 것 같잖아요. 맞아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주식의 편차가 너무 커요. 요즘 이제 뭘 하고 있냐면 이제 박신홍 대표하고 뭘 하고 있냐면 주식 대중화를 좀 하고 있어요. 주식 대중화. 네, 그러니까 주식을 모두 다 같이 투자해야 아하. 주가가 올라가도 다 좋은 거 아닙니까? 아, 같이 잘 살자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정권이 바뀌고 이래서 뭐 세상이 좋아진다고 하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예를 들어서 부자들은 평균적으로 주식을 7,700만 원 정도 갖고 있어요. 평균이 7,700만 원. 7,700만 원. 네, 가장 자산이 많은 5분위가. 근데 1분위는요 70만 원이 안 돼요. 100배 이상이 차이가 나요. 100배 차이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100배 이상의 차이가 나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한국의 주식시장이 막 오르고 지금 뭐 4천, 5천 간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더 벌어지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제가 바쁘지만 여러분께 주식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 싶어서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나오지 말라고 그래도. 우리가 같이 투자해야 된다. 그래서 돈 벌어서 유럽에 야구 보러 가기도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유럽에 유럽에 축구. 뭐 유럽이나 미국으로 직접 보러 가는 직관 프로그램 달트를 가는데 그거 가려면 적자는 돈인데 이렇게 그러니까요. 우리가 열심히 돈 벌어서 착하게 돈 벌어서 같이 가자. 그렇죠. 이렇게 세상이 좋아지고 대한민국 증시가 올라가는데 우리가 함께 투자해서 좋아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미국이 이렇게 정치가 난장판이어도 중산층이 엄청 많아서 경제가 굉장히 튼튼하거든요. 그 출발점은 어디에서 됐냐면 주식 대중화 운동에서부터 출발해요. 그래요? 나 처음 들어봤다. 주식 대중화라는 표현은. 빈부격차가 엄청 크잖아요. 네네. 그래서 진보적 경제학자들은 어떤 정치자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부자들한테 세금을 많이 부과해서 그리고 그걸 갖고 복지를 많이 뿌려서 평등하게 만들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참 오래된 이야기죠. 근데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던 그렇죠.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맞고. 미국에서는 어떤 운동을 하냐면 모두 다 그러면 자본가가 되자. 모두 다 투자를 하자. 모두가 쉽게 얘기하면 부자가 되자. 모두 다 자본가가 돼서 되자. 자본. 그러면 모두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이 올라도 다 수혜가 갈 거 아닙니까? 아하. 그걸 1970년대 80년대에 엄청나게 해요. 와, 미국은 그때 했어요, 그거를.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해야 돼요. 아하.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좀 이제 여러분하고 주식 얘기를 앞으로 좀 해볼까. 이건 계획이고. 오늘 갑자기 무거워졌네. 아니요. 새로운 개념들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 자본을 소유하자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식.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는 특히 젊으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적은 자본으로 자본가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주식이 가장 용이하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막 사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관심을 좀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다. 어. 지금 이 상태로 가면 한국에서도요 빈부격차가 엄청 또 커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면 지금 뭐 이제 5천을 돌파하냐 뭐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장밋빛을 그리지만 지금의 이 구조와 형태로서는 아무리 오른다고 하더라도 격차만 더 커지고 그렇죠. 불평등만 더 심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주식하는 사람이 1,400만 명, 1,500만 명 있다고 해요. 언뜻 보면은 그러면 주가 올라가면 다 좋겠냐 얘기하지만 중요한 게 대부분 90% 이상이 계좌에 100만 원, 200만 원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해 주식시장에 80% 올랐는데 80만 원 벌어서 좋습니까? 아니 좋죠. 근데 엄청 격차는 더 커졌다. 그렇죠. 1,000만 원, 뭐 1억 는 사람은 훨씬 더 많이 들어간 거니까. 네. 근데 올해도 주식시장이 좋을 것 같거든요. 더 벌어질 거다. 네.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같이 투자해야죠. 가치라는 게 가치 함께, 밸류? 함께. 투게더. 함께 하자. 함께 해야 된다. 근데 투자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어렵죠. 그러니까요. 저걸 제가 알려드리러 온 거예요. 유튜브 찾아보거나 책 봐도 어려워. 막 어려운 용어만 이렇게 써놔. 쉽게 알려드리러 온 거예요. 아, 진짜? 네. 어쨌든 지금 한국의 주식시장에 많은 투자자들이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관심이 많아요. 한국의 시장에. 그건 뭐냐면 글로벌하게 한국 주식이 너무너무 싸요. 그 얘기 많이 들은 거 같다. 저평가가 돼 있어요. 맞아, 그 얘기 많이 근데 항상 축구 선수도 그렇잖아요. 저평가가 됐지만 잘 회복이 안 되는 사람들 많잖아요. 있죠. 그건 뭐냐면 저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회복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 근데 지금 한국이 딱 지난해부터 그 모멘텀이 살기 시작했어. 아, 저평가는 뭐 기본 디폴트 값이었는데 그렇죠. 이게 회복될까였는데 되네. 오. 그러면 들어오기 시작한 거구나. 오. 그게 이제 세 가지 정도 이유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AI가 엄청 붐이지 않습니까? 근데 AI 관련돼서 이제 한국의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익 성장세가 엄청나게 커질 거예요. 이제 한국에 차례가 왔어요. 우리가 좋아질 차례. 두 번째는 뭐냐면 정치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주식시장 정상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다. 불안정성이 좀 해소됐죠. 상법도 개정하고 막 엄청나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 보니까 투자할 때가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근데 한국이 너무 좋아 보인단 말이죠. 아하. 특히 한국, 그러니까 되게 큰 투자자들이 많아요. 뭐 미국이라든지 외국에 그런 투자자들이 한국을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그런 이제 세 가지 요인이 네. 물려서 저평가되고 있었는데 그렇죠. 텀을 찾았고 근데 여기서 불안정성이 질문. 안정이 축구 선수 중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연봉이 높은 선수가 누굽니까? 호날두죠. 호날두 사우디에서 뛰면서 지금 한 1년에 4천억 정도 와 축구 얘기 나왔어. 자 4천억 정도 1년에 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주식해서 연봉이 가장 높은 사람이 한 해 얼마 볼까요? 1년에 연봉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주식 사람이요? 전문가가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나 애널리스트 중에서 연봉으로? 연봉으로. 호날두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설마 4천억을 이상 벌어요? 연봉으로? 아니 내가 막 돈이 막 수십조가 갖고 투자해서 버는 건 모르겠지만 내가 내 돈은 아니고 연봉으로만? 일해서 연봉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있으니까 물어보는 것 같은데. 호날두 보면 뭐 엄청 연봉 많이 받는다고 하잖아요. 네. 2025년도에 밀레니엄 매니지먼트라는 그런 해치 펀드의 매니저 중에서 이지 잉글랜더가 사람이 사람 있어요. 이름이에요? 이 연봉이 얼마였냐면 5조 원이었어요. 연봉이 5조 원이요. 에이 거짓말. 에이 너무 구라치신다. 구라 아니에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연봉이 5조 원이야. 연봉이 5조가 어딨어? 5조면은 5조 원. 달러로 40억 달러. 진짜 연봉 5조가 있어요? 해치 펀드 매니저는 이렇게 연봉이 원래 높아요. 아니 평균적으로 2조 원, 막 3조 원씩 받아요. 그런데 그만큼 주식시장은 엄청난 시장이에요. 근데 이런 큰 매니저들이 한국을 관심 있게 본다고요. 그럼 연봉 막 몇 조를 받는 사람들이 한국에 돈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보고 있다고요. 이야. 근데 이 해치 펀드 매니저들이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그거 못 들어보셨어요? 해치 펀드 매니저들이 축구단을 인수를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최근에요? 예. 계속. 이게 이렇게 축구랑 연결된다고? 잠깐만. 자, 첼시 FC가 최근에 인수 막 했었죠. 그쵸. 이제 왜냐면 러시아 자본이 갖고 있다가 미국 자본이 들어왔죠. 그렇죠. 그때 경쟁한 사람 중에서 뭐냐면 시다텔이라고 켄 그리필이라는 해치펀드 매니저가 거기에 비딩에 참여했었어요. 왜요? 인수하려고. 돈도 일단 많고 이따 말씀드릴게요. 왜 해치펀드 매니저들이 축구단에 관심이 있는지. 되게 중요해요. 궁금해.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데이비드 테퍼라고 아팔루사 설립자인데 이 사람이 해치펀드 설립자인데 샬랄 FC. 미국에. 미국 있죠. 이거 창단한 사람이 해치펀드 매니저예요. 왜 헤지펀드를 왜 그러지? 그 다음에 얼리언 매니저, 아까 말한 폴 싱어라고 얼리언 매니지먼트 해치펀드 매니저가 2018년도에 AC 밀란도 인수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AC 밀란을 중국 자본이 가지고 있었거든. 근데 인수할 때 얘한테 돈을 꿔갔어. 근데 돈을 못 갚은 거야. 그래서 대신으로 AC 밀란을 통째로 인수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 AC 밀란을 엄청나게 잘 만들어서 2022년도에 1.7조 원으로 매각하는데 100% 수익률을 내요. 와씨. 자, 요게 핵심이에요. 뭐냐면 요즘에 해치펀드 매니저들이 축구팀에 엄청나게 관심이 많아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고 생각해. 축구 단위. 엄청 저평가돼 있다고 생각해요. 상대적으로. 두 번째는 뭐냐면 축구단 운영을 숫자로 안 해. 기존이? 축구단들이. 지금 현재 엉망으로 하고 있어. 그치 안 해. 수치로 안 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인수하면서 그거를 넘버링 숫자로 경영하면서 엄청나게 구단을 좋게 만들려고 하는 목적을 갖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토니 블룸, 브라이튼. 브라이튼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왜 화를 투자자예요. 네. 투자자예요. 도박 알고리즘 막 창시자. 그래 맞아. 그래서 이 사람이 선수 싸게 영입한 다음에. 맞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거? 선수 비싸게 파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게 일종의 투자예요 이게. 지금 주식 투자처럼 똑같이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구나. 그들은 어쨌든 투자의 귀재들 아니야. 딱딱 보기에는 야 얘네들 장사 하나도 못하네.
야 축구팀 저거 조금만 제대로 저 경영하면 이거 완전히 떼돈 벌 수도 있고 돈 벌 수 있는데 왜 저렇게 애들이 감과 경험으로만 하는 거야? 맞아요. 뭐 맨날 뭐 올바른 가치가 어떤 애 스포츠에 뭐가 어떤 애 그것도 좋지만 어쨌든 프로스포츠 시장에 돈 벌어야지. 내가 저 건들면 할 수 있는데? 라고 해서 들어오기 시작한다. 맞아요. 그런데 이게 돈을 또 벌어줘. 그래서 관심이 지금 되게 많아요. 아. 그렇게 예를 들어서 매년 있잖아요. 매년 막 몇 조 원씩 버는 사람들이 그거 인수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앞으로 이 축구단 가격이 많이 올라갈 거예요. 아 헤지펀드들이 근데 여기서 하나 설명을 좀 해주셔야 돼요. 저희가 축구 채널이다 보니까 헤지펀드는 뭘 갖고 헤지펀드라고 해요? 헤지펀드는 여러분 펀드를 운영하는데 절대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예요. 어떤 경우가 와도 주식시장이 떨어져도 수익을 내야 되고 주식시장이 올라도 또 수익을 내고. 근데 그게 어렵죠. 수수료도 높고. 아. 근데 어쨌든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걸 추구하는 펀드를 헤지펀드라고. 아하. 그래서 헤지펀드 이렇게 나오면 절대 수익형 추구. 그래서 그 보면 막 엄청난 규모가 항상 뭐가 나오면 헤지펀드가 들어가더라고 그 기사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막 너무 가파르게 오른 주식시장에서 막 숏이나 막 공매도 같은 것도 쳐요. 맞아요. 왜냐면 빠질 때 또 돈을 벌 수 있거든. 아. 그러니까 보통 주식 투자를 하면 굉장히 어려운 오를 거구나. 때만 버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이건 내릴 때도 벌어야 된다. 아하. 그 리버스 이런 뭐 인버스. 이런 인버스. 거. 네. 그리고 진짜 여러분 지금 한국 주식 인버스 할 때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지금의 축구단에 대해서 투자로 생각하는 거죠. 그 돈 많은 사람들이 저평가돼 있어. 그리고 내가 숫자로 판단하니까 좋아질 룸이 너무 많아. 비싸게 나중에 팔겠다. 아하. 잘 빨리 인수해서. 어허.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비딩이 경쟁이 심해지면 축구단 가격이 올라가겠죠. 아니 이게 실제로 그 저희가 얼마 전에 한번 그런 거를 분석해 본 적이 있는데 예전에는 그러니까 특히 유럽을 중심 어차피 축구가 유럽을 중심으로 되어 있으니까 시장이 거기서는 이 축구단을 어떤 돈벌이로 생각을 하지를 않았어요. 실제 돈도 거의 못 벌었고 근데 최근에는 예를 들어서 뭐 중동 자본이나 이런 게 들어오고 그러면서 예를 들면 뭐 시티그룹 그러니까 맨체스터 시티라든지 뭐 시티 분들 전 세계에 자기 시티그룹의 축구들 팀을 만들더라고요. 그런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실제 그게 돈이 된다는 거야 그들이 보기에는. 그렇죠. 그런 어떤 그 투자적 관점이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그게 딱 그런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재화의 가격이나 그게 뭐 구단이든 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본질적인 가치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평가를 하는데 또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교환 가치요. 교환 가치. 근데 지금 축구단이나 이런 어떤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교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본질 가치가 좋아지는 건 아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 구단이 돈 얼마 벌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니까 살려는 사람도 많아. 서로 막 바꿔도 해. 그 교환 가치예요. 그걸 교환 가치. 그렇죠. 이해하셨죠? 네. 근데 그러니까 내가 이 자체 축구팀을 운영을 하면서 이거 갖고 내가 돈 얼마 벌지 몰라. 그런데 내가 이거 사나. 요거 사고 싶은 애들 많잖아. 내 인생에 꿈꾸면서 축구팀 운영 한번 해보고 싶은 사람 많잖아. 그렇죠. 내가 원하는 교환 가치. 와, 왜 이렇게 이해도가 빨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투자를 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거의 본질 가치도 측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얼마나 교환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걸 제대로 만들어내느냐. 그런 차원에서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저평가에 대한 판단입니다. 그런데 야구에서는 이미 그게 일반화되어 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머니볼이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애틀란타 애틀리트. 네. 그 운영하면서 빌리 하여튼 그 사람이 영화도 나오잖아요. 그 사람 보면서 가장 싸게 해서 비싸게 만드는. 그렇죠. 그거잖아요. 그게 사실 교환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 저는 스포츠에서 특히 축구 같은 경우에 절대 가치만 논해요. 그래, 맞아. 그러니까 자꾸 저한테도 그러잖아요.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뭐 이거 수익도 안 내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교환 가치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돼요. 저도 항상 그 생각만 했네요. 이거 갖고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지?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운영적인 측면으로만. 근데 꼭 그렇게만 돈 벌지 않아도 되는군요. 그렇죠. 구단을 예를 들어서 잘 키워서 예를 들어서 삼성 같은 경우에 이정효 네. 잘 만들어서 엄청 휘황한 다음에 이제 다른 데 비싸게 팔면 되잖아. 근데 그렇게는 안 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사고도 가능하다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어쨌든 전 세계 특히 유럽이라든지 미국 쪽에 헤지펀드라든지 이런 투자자들이 축구단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재밌는 현상들. 이렇게 되면 아까 말한 이렇게 축구 선수들 몸값도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네. 전체적인 시장이. 근데 교환 가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교환할 때 가치를 높게 받을 수 있냐면 독보적이어야 돼요. 독보적. 온리원.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교환 가치가 더 높은 거지. 그래서 저희가 투게더 같이 투자를 하자 이 시장에 함께 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 얘기해 주신 건 그런 것 같아요. 봐라, 이게 진짜 되게 중요한 시장이고 지금 중심으로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요. 그래서 우리는 뭐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게 중요성을 알았어. 이게 대단한 이게 관심을 일단 갖고 우리가 자본가가 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도 알았어. 그러니까 관심을 당연히 먼저 가져야 되고 뭐 축구도 그렇지만 일단 관심이 가져야 애정도 생기고 맞아요. 공부도 하고 달순회도 보고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일단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자. 근데 우리나라가 특히 주식에 대해서 굉장히 터부하는 게 있어요. 있죠. 사기다, 뭐 그거 뭐 도박이냐, 불로소득이다, 막 이런 얘기들이 엄청 많다. 맞아요. 또 하나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시장이 불로소득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생산적인 자본으로 당연히 가고, 아, 그쵸. 이건 저 중요한 게 뭐냐면 제로섬이 아니에요. 내가 돈을 번다고 해서 누가 돈을 잃는 구조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하. 예를 들어서 오늘 삼성전자 7% 올랐는데 돈을 잃은 사람 누굽니까? 없어요. 없잖아요. 상대적 박탈감? 그게 이거는 그래서 파지티브 썸이에요. 아. 이 게임이라고 하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이제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라. 요즘은 근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요즘은 뭐 부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어렵다.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아니면 뭐 약간의 잘못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과 두려움이나 이런 거지. 그래서 이제 그 지점. 이제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냐. 그렇죠. 이건 축구하고 똑같아요. 자꾸 억지로 축구랑 연결 안 시켜도 아니 돼요. 진짜로. 제가 강연할 때 축구 얘기를 똑같이 해요. 진짜요? 왜냐면 축구를 책으로 배웁니까? 아니죠. 아니죠. 아빠하고 공을 주고받으면서 친구들이랑 뭐 한다. 네, 그렇게 시작하죠. 투자도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하려면 서점에 일단 가. 맞아. 그래서 책 10권을 사. 맞아. 그다음에 워렌 버핏의 뭐 맞아. 피터 린치 책, 맞아. 뭐 그다음에 경제, 차트 이제 골고루 사 10개. 맞아. 그래서 10개를 쫙 읽어. 나 완전 공감. 그렇게 축구합니까? 안 하죠. 안 하죠. 네. 하면서 예를 들어서 내가 모르는 거를 찾고 물어보고 유튜브도 찾고 이런 거죠. 투자도 똑같아요. 투자는 공부가 아니고 학습이고 활동입니다. 멋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하시면서 배우는 거예요. 먼저 막 다 알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면서 내가 궁금한 거, ETF가 뭐지? 익스체인지 트레이드 펀드구나. 이건 어떻게 거래가 되지? 왜 이런 게 생겼지? 이렇게 하는 거지. 처음부터 그걸 다 공부한 다음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대통령 돈 잃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조금씩 준비 안 하고 안 했다가 조금씩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씩.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한국 시장이 좋다. 왜냐면 오르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하면서 배워라. 축구처럼 하면서 일리 있다. 패스하면서 배우고 그리고 하면서 모르는 거를 궁금하게 찾아보고 그리고 배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많이 초보 투자자분들한테 많이 질문 받는 게 이거예요. 주식 투자 안 해보신 분들이 책 뭐 읽어요? 맞아. 공부 뭐예요? 뭐 채널 어디 봐야 돼요? 예를 들면 공부가 아니라고요. 공부가 아니다. 네, 축구할 때 책 뭐 봐야 돼요? 이런 거 없죠. 똑같아요. 그 지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두 번째는 투자는 미래 하는 거예요. 투자는 미래 하는 거예요. 네. 과거나 현재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또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뭐냐면 이렇게 올랐는데 더 올라요? 더 올라요. 그치. 기준이 하이닉스 3점 더 올라요? 기준이 과거에 있어요. 아무리 올라도 더 오를 수 있으면 해야죠. 근데 우리는 현재나 과거만 보고 투자를 주저합니다. 그렇지. 네. 그렇지. 네. 아니에요. 미래를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7% 올라서 야 이거 내일 떨어지겠지. 과거하고 미래하고는요 단절돼 있다고요. 그리고 투자는 미래에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최근 같은 주식시장에서 너무 이렇게 두려워만 하지 마시라. 이 정도 올랐으면 야 꼭지야 상투 잡았어. 그러니까 계속 올라요. 그러니까 계속 올라. 그러면 반대로 주가가 떨어지면 살 겁니까? 그럼 그때는 이렇게 얘기할걸요? 이렇게 떨어졌는데 사도 돼요? 항상 이유가 생겨요. 되게 사기꾼 같았어요. 아니 나 애널리스트 유명한 애널리스트였다니까.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너무 많이 해서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투자가 좋은 얘기다. 되게 재밌습니다. 미래에 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불확실성이 있죠. 그렇죠. 항상 돈을 벌 수도 없고 또 잃을 수도 없고 항상 불확실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확실성을 이제는 제어할 수 있는 이제 일종의 볼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이제 주식 투자에 딱 하셨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걸 이제 하나만 알려드리면. 구체적으로 하나만. 네. 내가 주식 투자하면 미래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측은 근데 숙명적으로 뭐가 있냐면 틀림을 맞아요. 예측은 틀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할 때 예측의 횟수를 줄여야 돼요. 그래서 예측은 언제만 하냐면 살 때만 합니다.
사놓은 다음에도 계속 예측하지 말라 이런 거. 맞아요. 그 다음은 대응하는 거예요. 아, 그 다음 대응하는 거다. 네, 네. 근데 우리는 자꾸 주식을 사놓고 주가의 흐름에 따라서 또 예측을 해요. 그치. 그러니까 또 틀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근데 우리가 주가의 흐름별로 자꾸 예측을 또 해요. 주가가 맞아, 오르면 맞아, 더 오르겠지? 아니 하고 불안하니까. 그게 사실 사람의 본성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예측을 횟수를 줄이려고 예측을 딱 살 때만 한 번. 그래서 주식을 사놓은 다음에 이제 대응하는 건데 어떻게 대응하냐면 주가가 오르면 그냥 갖고 있으면 됩니다. 반면에 주가가 빠지면 팔아요. 바로 파는 건 아니고 이제 개인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건 지수 대비해서 10% 이상 빠지면 팔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정확히 반대로 합니다. 맞아. 오르면 금방 팔고 그래. 내리면 끝까지 갖고 있어요. 왜 아까우니까. 그렇죠. 또 오를 것 같고 내일. 그건 예측하는 거예요. 아. 대- 대응하는 게 이게 대응하라는 거구나. 아니 저도 축구를 좋아하지만 어렸을 때 축구를 하면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제끼려면 그 본성에 반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오른쪽으로 내가 오른손잡이면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데 그래서 자꾸 왼쪽으로 연습하는 거잖아요. 그 관성을 이기려고. 맞아요. 투자도 똑같아요. 아하. 관성을 이겨야 쉽게 말해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지난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가장 많이 오른 주식이 몇 프로 오른 줄 아세요? 몇 프로 올랐냐고요? 예, 그러니까 한번 맞추려는 뜻은 아니고 그냥 360%. 1000% 이상이 올라요. 자, 오늘 주식이 그랬어요? 1000% 이상이 오른 게 있다고요? 예. 근데 반면에 보세요. 가장 많이 빠진 건 몇 프로일까요? 그럼 반대로 뭐 1000%. 1000% 이상이 빠질 수가 있어요? 최대한 빠져도 100% 100이지, 아닙니까? 100이지, 그지요, 100이지. 신기하지 않습니까? 오르면 위에가 열려 있고 밑에는 한정돼 한정돼 있는데 있죠. 사람들은 왜 돈을 잃을까요? 되게 사기꾼 같아, 말투가, 자꾸. 그렇죠? 이상하죠? 그러네? 아니 이건 그냥 주가가 오른다 내린다는 확률적으로 50%잖아요. 그쵸. 그죠? 그죠. 둘 중에 하나인데. 근데 오르는 거는 경우의 수가 위가 열려 있어. 그렇죠. 그리고 내리는 거는 정해져 있어. 맞아요. 그러면 기대값이 훨씬 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주식 투자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손실을 본단 말이죠. 맞아. 그건 행동을 주식 투자 방법을 잘못하고 있었기 아까 때문에. 얘기했던 대응을 네. 그 대응대로만 해도 이렇게까지 될 수가 없다. 될 수가 없어요. 그걸 근데 안 알려줘요. 왜냐면 이런 건 책에 잘 안 나온 거야. 여러분들이 못해야 누군가 돈을 벌거든. 그게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야 펀드도 가입하고 여러분들이 잘 못해야 수수료도 주고 이러니까 AI 자동 매매가 대세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투자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결과가 있지 않고 과정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은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부자로 남는 게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과에 집중하는 것보다 과정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프로세스가 중요해요. 프로세스가 중요하다. 네. 과정과 절차가 중요한데. 운동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한 경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체 과정이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을 AI한테 맡겨놓으면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배울 게 없습니다. 사실 주식 투자가 여러분 그냥 막 돈 놓고 돈 먹기가 아니고요. 엄청나게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엄청나게 심오한 인간의 모습, 심리와 그리고 경제 이런 것들이 다 얽혀진 아주 복합적이고 아주 재미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과정을 경험해 보시면 되게 재밌으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신문 펴보세요. 코스피 맨날 얘기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코스피 5천 간다, 뭐 6천 간다. 맨날 신문에 나오잖아요. 네. 여러분 그거에 관심을 좀 가지셔야죠. 10년 후에 여러분 누군가 물어볼 거예요. 너 그때 뭐 했어? 코스피 5천 간다는 하고 있는데. 맞아. 맞아. 그거 비밀이었어? 내가 보니까 신문 일면에 계속 나오던데. 우리가 그렇게 예를 들어서 자산을 모으고 이런 게 한순간이 아니라 그렇죠. 지속 가능성이 그렇죠. 있으려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로또가 돼서 부자 될 수 있죠. 근데 아시잖아. 로또 된 사람 중에서 부자로 남은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렇지. 그게 이거네. 그건 그 사람들이 프로세스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뭐 프로세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번에 그냥 1억 천금을 받았거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자로 남을 수가 없어. 이렇게 투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과정이고 결과가 아니다. 자, 그럼 과정과 결과니까 뭐 사야 됩니까? 저희가 주식을 찍어드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한국의 지수가 이제 올라가니까 당연히 이걸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지수 ETF에 꾸준하게 투자하시고
ETF는 Exchange Trade Fund라고 그래서 옛날에 펀드에 가입하면 거래가 안 됐잖아요. 그리고 막 해지하고 뭐 가입하는데 굉장히 절차가 복잡했는데 이제 펀드가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돼요. 주식처럼. 아하. 그게 ETF라는 건데 어허. 지수에 투자하실 때 ETF, 지수 ETF에 꾸준하게 투자하시고 꾸준하게 지금은 관심을 하시고. 갖고 또 하나 이제 올해부터 가장 중요한 건 오늘 시장에서 극명하게 보여주지만 한국의 AI 관련된 회사들, AI 예, 대표적으로 반도체. 반도체. 반도체에서 이제 퍼진 회사들 어. 관심 있게 봐보시고 또 투자해서 종목을 고를 때 이렇게 종목을 선택하실 때 발명하시는 게 아니에요. 발명하는 게 아니다. 종목을 막 발명하는 게 아니라고요. 나만 아는 게 아니에요. 어. 주식 투자는 뭐냐면 모두 다 아는 걸 사야 돼요. 그러니까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나 여러분들은 그걸 알아낼 수가 없어요. 아, 그냥 쫓아가면 돼요. 그 나쁜 게 아니에요. 네.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자꾸 작은 주식만 하려고 그래요. 이런 거 있잖아. 야, 너만 알아. 그리고 막 예를 들어서 큰 주식 알려주면 야, 뭐 다 알잖아. 그렇지 그거. 마, 야, 뭐 이게 근데 뭐 그게 막 3전, 200% 오른다고요. 3전 그러면은 막, 야, 뭐 다, 하이닉스 다 알지 마, 이런 거. 아. 그게 200% 오른다고요. 근데 작은 종목 뭐, 야, 너만 알아. 이거 진짜 비밀이다. 절대 알리면 안 된다. 너만 아는 건 계속 너만 알아. 그리고 지금 한국의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되게 여러분 편안한 시장일 수도 있다. 지금은 무리하지 마시고 한번 시작을 해보시라. 그냥 조금씩 그냥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약간 하면서 배우는. 축구처럼 하면서 공 배우는. 주고받고.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중요합니다. 맞아,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관심을 좀 가지시고 너무 막 뭐 주식 나쁘게 생각